자, 챔스 경기. 이제 카이라이트 대 이제 셀틱. 자, 이 경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전포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카이라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틱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는 예상과 달리 이제 셀틱이 한 골도 이제 넣지를 못하면서 0대0 생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틱이 70% 이상의 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하긴 했지만 빌드업이 좀 잘 안 되면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계속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패스 미스도 좀 많으면서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도 이제 어려워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다 어우러져 이제 홈에서 좀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좀 전력이 좀 약해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에 좀 기인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제 1차전 홈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던 그런 좀 셀틱이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 역시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나서다가 이제 수비 라인이 올라간 셀틱의 뒷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1차전처럼 공격에서 지지부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이제 1선과 2선에 많은 선수를 좀 배치해 더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수비에서 좀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좀 셀틱의 이제 1차전처럼 이제 답답한 그런 좀 공격력을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좀 감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는 좀 셀틱의 좀 수비 리커버리도 이제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 KBI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1차전보다는 좀 더 이제 공격에 이제 좀 선수를 좀 배치해서 어느 정도 더 이제 적극성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그쪽 이번 경기에 또 셀틱이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셀틱이 뭐 2번 연속 공격에서 삽질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셀틱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잘 좀 풀려 지난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좀 결과를 좀 만회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좀 셀틱이 좀 챔스 본선에 좀 진출하는 좀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저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요거는 원정이라 해도 셀틱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이제 뭐 셀틱이 뭐 2번 연속 좀 삽질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번에는 셀틱의 그래도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터져서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셀틱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보니까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셀틱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 대 이제 츠르벤. 자, 이 경기는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이제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파포스가 뭐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구장은 아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드 1명 결장. 그리고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츠르베나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파포스가 원정에서 1점 차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예선에서는 마카비 텔아비브를 좀 꺾었고, 그리고 3차 예선에는 이제 디나모 키이우를 좀 꺾은 데 이어 이제 직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무려 이제 츠르베나까지 좀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자기보다 좀 체급이 높은 팀들을 좀 차례대로 좀 격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좀 파포스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입장에서는 1점 리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1차전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트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수비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트르베나가 훨씬 더 이제 좀 적극성을 좀 공격에서 좀 띄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츠르베나가 홈에서 이제 파포 상대로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지 못하며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홈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원정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1차전보다 이제 경기력이 더 안 좋을 우려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2차전 역시 이제 츠르베나한테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로 흘러갈 수가 학스님 있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학생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대체로 좀 수비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뭐 파포스가 좀 수비에 좀 포커스를 더 이제 1차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츠르베나가 좀 생각보다는 좀 파포스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더더욱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확실히 좀 공격은 다소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좀 츠르베나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도 솔직히 파포스가 뭐 쉽게 좀 밀릴 거라고는 좀 예상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대려 뭐 이번에도 뭐 파포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본선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포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트룬그라츠 대 이제 보데글림트.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슈트룬그라츠가 뭐 오스트리아 이제 리그 소속 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홈 구장에서는 치러지지 않는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슈트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데글림트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보데글림트가 5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전을 좀 봤을 때 이제 전반전에만 보데글림트가 좀 3골을 좀 넣으며 이제 경기가 일찍이 많이 좀 기울어졌고,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골을 좀 넣으면서 결국 이제 5점 차 좀 대승을 좀 거두게 된 거죠. 보데글림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이미 1차전에서 뭐 결판이 난 그런 좀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거의 뭐 보데글림트의 본선 진출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었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미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5점의 리드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굳이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트룬그라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반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이미 5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이른 시간에 이제 좀 골을 좀 많이 넣지 못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좀 경기를 좀 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앞서 뭐 말씀드렸듯 이미 1차전에서 이제 승부가 좀 판가름 났기 때문에 두 팀한테 있어서는 뭐 이 경기가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좀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 다 좀 로테이션 위주로 선발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전에서 뭐 대패도 대패지만 이제 보데글림트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만큼 공격이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전개 좀 하는 즉즉 이제 전개를 좀 하는 족족 이제 보데글림트한테 이제 좀 막히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공격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무기력한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슈투른그라츠의 좀 공격이 좀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슈투른그라츠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경기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1차전에서 양 팀의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2차전 역시 뭐 보데글림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보데글림트 사이드 쪽 보는 견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보데글림트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확실히 좀 승부가 이제 좀 거의 뭐 판가름 났다 보니까 뭐 양팀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무리하게 좀 주전들을 좀 기용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리그 일정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뭐 솔직히 막 이제 확 치고받기보다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에너지 소모를 좀 최소화하는 좀 방향으로 이제 경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3.5 기준은 좀 그래도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로 보는 게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챔스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 자, 울버햄튼 대 이제 웨스트. 자, 이 경기는 이제 카라바오컵 이제 2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우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이어 이제 공식전에서도 이제 승리가 없는 상태로 흐름이 지금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공식전 기준 총 2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2경기 다 좀 패배를 하면서 전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패배한 2경기 다 이제 득점이 없었던 이제 울버햄튼인 만큼 현재 좀 공격 흐름도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 막바지에 3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기세가 좋았지만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첼시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에 프리시즌 이제 막판에 그런 좀 행보는 좀 좋았던 그좀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정규 시즌으로 이제 돌입하자마자 이제 연이어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기세가 확 꺾인 그런 좀 웨스트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웨스트햄이 최근 2경기 연속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수비가 크게 이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골 가운데 좀 시달리고 있는 울버햄튼 상대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쿠냐가 좀 떠난 후부터 이제 템포를 살린 공격 전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라르센을 좀 비롯해 공격진들의 좀 폼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울버햄튼의 뭐 공격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헤타페 이제 주축코어였던 이제 우체를 좀 영입을 좀 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체가 뭐 좋은 뭐 활약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살아날 요소는 좀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약간 뭐 가정은 뭐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울버햄튼의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울버햄튼의 그 좀 공격이 많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뭐 공격이 좀 안 풀린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웨스트햄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수비가 안정된 상태에서 웨햄의 경기 운영 능력은 대체로 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비가 좀 안정된다고 조금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웨스트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요런 요소들을 저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프레스트 보는 경기로 가져가다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브렌트포드.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본머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에서 후반전 초반에 이제 울버햄튼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이제 본머스가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수적 우위를 잘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였습니다. 네. 조금 이제 퇴장 이후에 이제 수비 라인이 좀 많이 내려가 이제 울버햄튼이었고, 그런 이제 울버햄튼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지 못했던 좀 직전 경기 좀 보머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뭐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했던 좀 보머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브렌트포드 역시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제 단 20%대 점유율밖에 좀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점유율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 초반에 이제 선취골을 좀 통해 이제 가져간 좀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이제 이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리뷰를 해봤고, 자,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본머스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 이제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뭐 롱볼을 통한 좀 역습이나 안 그러면 좀 세트피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공격을 좀 능동적으로 좀 풀어갈 팀은 이제 본머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은배모 이제 위사가 좀 전부 다 지금 뭐 빠지다 보니까 이전만큼 이제 스피디한 공격을 좀 잘 보이지 못하고 있고 공격도 좀 단조로워진 감이 있기 때문에 본머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수동적인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본머스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매치업이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이제 상대팀이 좀 라인을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수비를 좀 잘 공략 못하면서 이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뭐 브렌트포드가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잠근다고 하면은 본머스가 이제 공격을 좀 잘 풀어가기는 이제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좀 된다고 하면은 뭐 본머스가 그래도 득점 기회는 더 많이 만든다고 해도 그게 뭐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로 이어지기는 이제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본머스가 뭐 브렌트포드보다는
이제 경기력이 뭐 크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상대전적으로 좀 봤을 때도 현재 4년 넘게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있을 만큼 상성상 이제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뭐 본머스 사이드를 좀 무작정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렌트포드가 본머스의 공격을 좀 잘 좀 틀어 막아서 이제 뭐 실리적인 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본머스보다는 브렌트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브렌트포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브렌트포드의 뭐 공격이 좀 터져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기보다는 이제 본머스의 공격을 잘 틀어 막아서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은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이제 어느 바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까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더비 카운티. 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토트넘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출발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훨씬 막강해진 그런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둔 거는 이제 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라바오컵 1라운드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라운드에 좀 진출했어요. 자, 다만 이제 뭐 카라바오컵 2라운드 진출과 별개로 이번 시즌 이제 더비가 총 4경기를 좀 치렀는데 4경기 다 경기 내용이 썩 좋지가 못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린 경우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4경기 중 이제 절반이 이제 좀 3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현재까지의 그런 좀 더비의 좀 수비는 많이 좀 불안정하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벌리가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잘 좀 운영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압박에 좀 취약한 그런 좀 더비 상대로 이제 벌리가 이제 보다 더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리가 좀 홈에서 그래도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많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수비지만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벌리 상대로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좀 밀리다 보면은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또 더비가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확실히 뭐 더비의 뭐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이제 더더욱 좀 수비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트피스 수비도 이제 좀 좋다 보니까 제 아무리 뭐 세트피스 공격이 좋은 그런 현재 좀 더비라고 해도 벌리의 그런 세트피스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매번 뭐 무승부로 좀 끝나긴 했지만 이제 현재는 좀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현재 좀 더비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도 이제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벌리가 그래도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벌리 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승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리즈. 자, 일단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제 3번의 이적 시장에서 이제 영입이 좀 금지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이적 시장부터 이제 적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선수 영입을 좀 못했고, 그에 반해 이제 주전 선수들은 좀 대거 좀 떠나면서 이제 전력이 크게 지금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좀 크게 좀 약해졌다 보니까 경기력 또한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이제 뭐 챔피언십 내에서는 뭐 강등이 굉장히 좀 유력한 좀 팀 중에 좀 한 팀이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리즈가 원정이라고 해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무너진 그런 세필드 웬즈데이가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이제 리즈가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뭐 침투, 뭐 컵백, 뭐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잘 좀 구사하면서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좀 수비를 좀 이제 잘 좀 파헤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리즈가 전부 이제 2점 차 이상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그때보다 현재 양 팀의 격차가 더 이제 커졌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지금 리즈가 이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대폭 약해진 데 반해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칼버트 레인, 뭐 롱스테프, 그리고 피어, 그리고 오카프, 뭐 이제 슈타우, 뭐 이제 구두문드손, 뭐 은메차 등 이제 많은 선수들을 좀 영입하면서 전력이 좀 대폭 좀 강해졌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좀 낮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리즈가 충분히 더 이제 쉽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이 경기가 아무래도 컵 경기다 보니까 리즈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돌릴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후에 또 이제 리그 경기 일정도 있다 보니까.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현재 뭐 세필드 웬즈데이와는 이제 전력 차가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및 뭐 상대 전적에서도 리즈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리즈가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리즈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리즈 승의 마인스. 그리고 언어와는 이제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이거는 M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미럴 대 코번트리 경기. 네, 여기는 저는 미럴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네,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이제 소튼 경기. 네, 이 경기는 저는 노리치 프랜스 쪽 보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턴 대 렉섬. 네, 이 경기는 저는 프레스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이제 카라바오컵 위주로 구성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